안녕하세요, 머왕입니다. 롯데의 지난 2년간 가장 큰 변화라 함은 아무래도 김태형이라는 거물 감독을 데려온 것이었겠죠. 하지만 순위 변화가 거의 없이 2년이 흘러가며 시즌 중간엔 경질 이야기까지 돌았을 정도로 2년 만에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엔 김태형 감독의 1군 콜업에 대해 얘기해봤고, 오늘은 전반적인 장단점을 살펴보며 내년과 내년 이후의 행보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장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선수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김태형 감독이 오고 나서 진행된 트레이드들이 있었죠. 우광훈을 내주고 손호영을 데려온 트레이드와 김민석, 추재현, 최우인을 내주고 정철원, 전미재를 데려왔죠. 모두 트레이드 당시 평과 달리 트레이드 이후의 평이 매우 좋았다고 할 만큼 김태형 감독의 안목이 성공한 트레이드를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진해수, 박세진 트레이드가 있었지만 그리 이득도 손해도 아닌 트레이드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의 트레이드 손익을 따졌을 때 롯데가 WAR 6 정도 차이로 압도적 이득을 봤는데요. 특히 전단장이 가장 못했던 게 트레이드로 트레이드에서 본 이득만큼은 이미 전단장 체제를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단장이 혼자 캐리한 걸 수도 있지 않나 싶지만, 아시다시피 김태형 감독은 두산 시절에도 이런 트레이드로 이득을 많이 봤던 감독이며 계속해서 프런트에 필요한 선수를 요청하는 걸 보면 진행됐던 트레이드들 역시 감독의 능력이 첨가된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윤나고 왕손을 동시에 터뜨린 게 김태형 감독이기도 했죠. 아직 제대로 된 풀타임 경험이 없는 선수들을 꾸준히 기용시키며 코어 야수로 만들어낸 대회는 분명 김태형 감독의 뚝심덕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건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이자 김태형 감독의 상징성이라 생각합니다. 김태형 감독의 두 번째 장점은 코치 영입이라 생각합니다. 작년엔 김주찬 코치의 영입으로 야수들이 득을 받고, 올해는 김상진 코치의 영입으로 투수들이 득을 받죠. 작년과 올해 결국 낮은 순위로 마무리했지만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는 분명 김태형 감독의 코치 영입 덕이라 할 수 있죠. 또한 올해 팀을 떠나게 된 고영민 코치 역시 최근 롯데에 있던 작전주루 코치 중에서는 가장 평이 좋았으며, 새로 합류하게 된 조재현 코치 역시 김태형 감독의 요청에 의한 영입으로 알려지며 내년 활약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가장 말 많은 코치들이 문규현, 주영광인데 이 선수들은 누가 봐도 김태형 감독보다는 프런트 쪽 인물들로 개인적으로 롯데에 없던 코치들을 볼 수 있었다는 데에서 이는 분명 김태형 감독의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김태형 감독의 세 번째 장점은 누가 뭐래도 압도적인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김태형 감독의 지휘에서 우리가 납득을 못하는 건 있어도 쉽게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건 그간 감독으로 해왔던 게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전을 내릴 때도 초보 감독과는 다른 과감함이 있는 것 역시 김태형 감독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롯데 선수들이 미안해야 할 유일한 부분은 이런 작전 수행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합해보자면 압도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 뚜렷한 색깔의 본인의 야구관이 있다는 것, 이것은 결과를 떠나서 감독이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결과가 좋았든 안 좋았든 롯데가 매번 선임하던 신인 감독들과 다르게 뚜렷한 야구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의 혼란을 그나마 방지할 수 있기에 이것 자체로 큰 강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단점으로 가보시죠.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투수 운영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듯이 현재 롯데 투수 운영에 주는 투수 코치가 아닌 대부분 김태형 감독의 지휘 아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투수 운영은 2년째 말이 많죠. 우선 연투를 아무렇지 않게 시킨다는 점, 그리고 점수차가 조금 나도 필승조를 쓴다는 점, 결국 갈리는 선수만 계속 갈린다는 점, 그리고 투수 교체 타이밍도 늘 늦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이로 인해 당장 내년에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망가질 수도 있는 투수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김태형 감독이 오면 투수들이 갈려 나갈 거라는 건 예상 범주이기도 했던지라 그냥 뭐 그러려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단 측에서 적당히 이야기 정도는 해주고 갈려도 상관없을 만큼 투수를 많이 영입하던가 좋은 투수 코치 데려와서 지금처럼 전부 혼자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맡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두 번째 단점은 계속 언급해왔던 쓸름쓰리라 생각합니다. 그 감이 다른 감독들에 비하면 좋은 편인 건 확실하나 한번 마음에 안 드는 선수는 절대 안 쓰고 마음에 든 선수는 계속 박아도 쓴다는 마인드죠. 저번 영상에서 언급을 했듯이 박든 말든 손호영, 나승엽 계속 쓰고 2군 성적과 역행되는 선수 콜업을 하며 데이터보다는 오로지 본인의 감에 의존한 쓸럼스를 하는데 올해엔 결과도 안 따르며 이 단점이 가장 부각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고집이라 해야 할지 강단이라 해야 할지 애매하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야구관이 있기에 김태형 감독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두산에서 이전 커리어가 정말 운이 아니었다면 단지 올해 결과가 조금 안 좋았을 뿐이지
이 감이 내년 롯데를 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해 좀만 더 믿어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게 이 고집일지 강단일지 모르는 이 뚝심은 김태형 감독의 장점이자 단점이자 상징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장단점이 뚜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저는 장점이라도 있는 감독이라는 점에서 김태형 감독으로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점에 대한 보완은 꾸준히 하면서 말이죠. 올 시즌은 투수를 본격적으로 갈기 시작하면서도 성적마저 못 냈기에 단점이 부각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김태형 감독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단지 후반기에 꼬라박았기 때문이죠. 잘할 땐 칭찬하고 못할 땐 욕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못할 땐 잘하라고 해줘야 하고 잘할 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더 건강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롯데가 계속 3위를 유지할 때도 김태형 감독의 단점들에 대해 계속 얘기를 했고 더 올라가기 위해선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혀 먹히지 않았고 잘 되고 있는 팀 음해하지 말라는 소리나 들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운영들이 독이 되어 이렇게 평소와 똑같은 결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잘 될 때 그 운영들에 대해 입을 댄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당시에는 안 먹혔기 때문에 아쉬울 뿐이죠. 이로써 하나 확실할 수 있는 게 그거라 생각합니다. 나만큼 롯데 잘할 때 김태형 감독 깐 사람이 없다는 걸요. 그만큼 더 앞을 보고 싶었던 사람이며 최대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다는 걸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이런데 자부심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만큼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김태형 감독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주장은 김태형 감독은 계속 언급했듯이 단점이 많은 감독이긴 하지만 그만한 장점도 뚜렷하게 있는 감독이며 어쨌든 최근 감독 중에 가장 높은 결과를 냈던 것은 맞으며 저는 롯데의 가장 큰 문제가 선수들이 적응할 때 되면 새로운 야구를 해야 되게끔 감독이 자주 바뀌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앞선 2년의 결과로 섣부른 판단이 아닌 김태형 감독의 세 번째 장점이었던 뚜렷한 야구관을 믿고 내년까지 지켜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태형까지 긁어봤는데 안 됐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를 대체할 감독감이 없는 게 문제죠. 그렇다고 신인 감독을 데려와서 쓰면 또 몇 년간 감독 적응기 거칠 거고 그러다 보면 성적 안 나와서 또 교체 여론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또 새로 감독을 뽑아야 될 거고 계속 해왔던 악순환이 이어질 것입니다. 선수들이 하던 야구도 계속 바뀌면서 계속 정착하지 못한 채 혼란만 겪을 것이 매우 클 것이고요. 그렇게 김태형 감독에 대해 100%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선수들에게 또 어정쩡하게 새 감독의 야구를 주입시키는 것보다는 뚜렷한 야구관이 있는 감독 밑에서 한번 진득하게 야구를 시켜보는 게 낫다는 것이죠. 앞선 2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갈리겠죠. 충분히 시간을 줬다 혹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2년이 짧은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김태형 감독이 두산 시절 감독 부임 후 곧바로 성적을 냈다지만 그것은 두산에서 긴 시간 코치로 있었기에 팀의 스타일이나 선수 파악이 잘 됐던지라 가능한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평이 좋은 감독이라 하더라도 새 팀에서 그 능력을 바로 뽐내기에 2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기다려줘야 만족하겠냐라고 하시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투수 갈갈하면서 성적 안 나오는 것도 제대로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내년에 가을 야구 하냐 마냐 차이로 김태형 감독의 재계약 여부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과정이 올해보다 운영이 좀 유연해지고 결과도 가을 야구 진출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무조건 김태형 감독과 재계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대체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결과까지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뚜렷한 야구관으로 결과를 어느 정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어정쩡한 새 야구 주입시키는 것은 지금까지의 롯데 상황을 봤을 때 하면 안 되는 짓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태형 감독이 내년에 가을 야구 보내면 과감하게 재계약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김태형 감독의 운영들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김태형 감독 까기 바빴던 제 입에서 나온 말 치고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들이 아쉬웠을 뿐이지 지금까지 감독들에 비하면 확실한 야구관이 있기에 현재로서 김태형 감독을 중도에 경질한다거나 하는 것은 결국 롯데가 그간 해왔던 행보들을 또다시 도돌이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차피 계약 마지막인 내년 김태형 감독의 운영과 결과에 대해서 좋든 싫든 내년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네요. 늘 그렇듯이 이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비난이 아닌 비판해주시며 죽자고 덤벼주시지만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FA 이야기로 핫한 롯데인데 팀에서 김태형 감독에게 적절한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받은 김태형 감독이 적절한 운영으로 결과를 만들며 향후 롯데가 강팀이 되는 길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장단점과 내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